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과 크게 차이나며 재선에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리수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한국에도 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참여를 독려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기도 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다시 양자택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전세계 주요 11개국에 포함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코로나로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버려놓으려고 하는 G7 판의 초대는 어딘가 꺼림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한국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G7 저지를 위해 한국을 방해놓는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대에 대해 복잡한 마음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를 선고용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한국에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무리가 되든 말든 일단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미국 학생 비자를 건드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물론 코로나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미국에는 한국 유학생이 매우 많은데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미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강제 추방 카드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는 겁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있어야만 미국의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의 코로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무조건 학교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KID의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이라는 닉네임의 한 회원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불안한 유학 생활을 해왔는데 비자마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학생 생활이 서럽기만 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을 학기 수업을 앞두고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한 유학생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일방적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에 체류 중인 다른 유학생은 짐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유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UCLA의 한 유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대선 여론을 만회하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공공연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학생이 타겟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전개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조차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가져가는 스파이가 섞여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은 반중 감정이 역사상 가장 높아져 있으니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했을 것이란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학교는 반드시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학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대학들의 재정상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부활하거나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도입할 것이라는 추측인 셈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의 미국 학교들은 만약 중국 학생을 받지 않는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미국 대학교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진행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내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속 페달을 밟아온 반이민 드라이브의 일환이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하려는 이중 포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 아직 가을 학기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 학생들은 위와 같이 대학들이 방침을 정할 때까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대학 측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 유학생이 수강이, 원천 봉쇄, 이들이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비판에 휩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외국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 학교들을 상대로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는 보여줘야겠고, 코로나로 사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모습도 놓칠 수 없으니 동시에 창과 방패를 부딪히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결국에는 외국 유학생들과 대학교에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반이민 조치를 잇따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러한 조치의 연장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페이스북 생중계 대담에서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19 1차 유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에선 25만 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4개 주의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난 5일 누적 확진자가 각각 20만 명을 돌파했고 애리조나는 6일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목표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1차 유행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단계에서의 재확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방보다는 봉쇄를 통해서 1차 파도를 끝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학교까지도 오픈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현상에 대해 미국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념했다는 뜻으로 해변에는 인파가 모이고 술집이나 집에서 파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개학을 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라고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을에 학교를 열어야만 한다며 수업 재개의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업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그들은 그것이 11월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한국에 많은 확진자가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의 확진자는 50명 안팎인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람들로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자칫 수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한국에 입국하는 혼란이 연출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발로 발생하여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리수를 남발하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난 사드 배치 때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도 한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트럼프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놓는다며 미국에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과 같은 좀 더 이성적인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가장 한국에 괜찮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며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의외로 한국에는 미국의 지지율과는 달리 트럼프의 재선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이 각종 설문조사나 매체 보도와는 달리 막판에 낙선을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지지를 밝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세력이 여전히 미국에 득세하며 그들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에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에게 쏟아지는 각종 비난 수위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역대급으로 파악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녀는 지금의 도널드는 3살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성장, 학습, 발전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했습니다. 출판사는 메리의 신간을 읽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인간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사기를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기는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대선이 한시라도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이는 지난 대선과 다른 점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기행은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은 대선과 함께 점점 더 괴이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영리하게 못하겠냐? 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 야 한국, 일본인은 더 머리가 좋다고. 너네가 부족해서 일본에 점령당한 거야.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인 남성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을 향해 대낮에 퍼부은 발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 호텔 직원이 한 중년의 일본인 남성의 호텔 투숙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텔 전용 흡연장에서 흡연 중인 것을 목격하고 호텔 숙박자 전용인이 나가달라 정중히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혐한 모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이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죠. 막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더 문제가 큽니다. 일본 상케이 계열의 석간 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데 한국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WTO 사무총장 선거이지만 WTO의 선택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전 재무장관이었다. 한국의 완벽한 외교 패배다. 그런데 한국은 이 패배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일본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도했고 일본의 우익 저널리스트 무로타니 가츠미는 한국이 패배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를 비판하는 그런 나라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WTO 164개 회원국 중 일본을 포함한 96개국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할 것이라 믿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스위스 제네바의 락다운으로 WTO의 새로운 리더를 발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WTO 사무총장의 결과가 한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일요일 제네바주 당국은 스위스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엄격한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5명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오콘조 이웰라가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인 WTO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유일한 장애물이 코로나19가 아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큰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선택했고 오콘조 이웰라를 반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법상 WTO의 회원국 164개국이 전원 동의해야만 사무총장 임명이 가능한데 해마다 WTO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버틸 경우 최소한 유명희 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3년씩 번갈아서 WTO 사무총장직을 맡을 수 있고 미국이 한층 더 완강하게 나와준다며 WTO 최대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뜻에 결국 다른 국가들이 따르게 되어 한국에서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들도 현재 한국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빅토리아 로페스는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며 국민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다. 다른 나라 정부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 평가했고 시카고 로퍼드에 거주하는 학생 미셸 도밍게스는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을 읽어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자각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드폴대 학생인 닉 맥 아담스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빠른 반응,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을 통한 바이러스 통제, 한국 정부의 지침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가 된 한국 국민이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한 일을 배우고 적용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도 한국을 극찬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의 헨릭 시레 교수 연구진은 네이처에 45개국 인구 34억 명 중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이 0.06%로 가장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줄 백신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앞으로 2달 뒤인 내년 1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1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미 지난 7월 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얼마나 생산할지와 가격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조만간 임상일상과 이상 자료까지 모두 건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12월에 3상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1월 한국 정부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GC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5억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우 GC 녹십자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은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우리가 1차로 협약한 바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5억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소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십억 도즈까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이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확정했고 확정 계약이 임박한 미국의 모더나와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까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자체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속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백신 개발 및 생산 업체를 방문해 전 세계가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됐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정부가 확실히 돕겠다. 정부는 생물안전연구시설 등 공공연구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 허가 승인의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왔다. 그 결과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 생산도 협의하고 있다. 생산 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한다며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영국과 미국 백신 개발 회사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일부 물량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몇 달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우리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아주 많기 때문에 1억 7천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2번씩 맞아야 한다고 추산하면 최소 3억 4천만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 여러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는 백신을 생산해봤자 자국 내 백신 수요부터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에 이상적인 국가다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전 세계 최고의 백신 회사들이 모두 최고의 백신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로비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남아 내 미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들 국가에 백신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중국의 13억 인구가 접종하고 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나 오래 걸릴 뿐더러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산 백신을 차지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